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지켜왔던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건강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배워왔던 상식. 하루에 3번 양치질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 믿음. 과연 그 신념이 정말 옳을까요? 제가 40년 이상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수많은 대학병원에서 협업해온 치과 전문의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믿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상식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깨달음입니다. 잠깐 여러분 혀를 입안에 살짝 대보세요. 양치질을 한 후 혀로 치아 표면을 느껴보세요. 매끄럽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밝혀낼 양치질의 놀라운 비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1000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올해 75세,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 치아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양치질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치아는 심각한 부식 상태였고 잇몸은 심하게 퇴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박할아버지, 80세. 그분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루에 3번 이상 양치질해요. 치약도 비싼 걸로 고르고 전동 칫솔도 사용하는데 치과에서는 늘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의 입속은 만성 구강염증으로 인해 피와 고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구강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성실함이 오히려 그들의 구강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 치아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40년 이상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잘못된 건강 상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그 정체를 지금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잇몸은 우리 구강 건강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잇몸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양치질과 강한 칫솔질. 이것들이 바로 잇몸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원인, 그 충격적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마찰로 인한 잇몸 손상입니다. 강하게 문지르듯 양치질을 하면 잇몸 상피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됩니다. 마치 섬세한 실크 천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죠. 이 과정에서 잇몸은 점점 퇴행하고 약해집니다. 둘째, 양치질 시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 반응입니다. 강한 마찰은 잇몸 혈관을 자극하여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해 보이는 이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잇몸 조직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치약의 화학적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일부 치약의 화학 성분들이 잇몸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표백제나 강한 방부제가 포함된 치약은 잇몸 방어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치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개발하고 수십 년간 검증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터치 원칙. 칫솔을 살짝 댔다 떼듯이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힘을 주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으세요. 칫솔 모의 경도는 반드시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적정 시간과 횟수 하루 2회, 각 3분을 넘기지 마세요. 과도한 양치질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치질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세요. 세 번째 각도와 방향.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 살짝 기울여 닿게 합니다.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원형 동작은 피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닦으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강 환경은 다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구강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잇몸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을 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양치질 방법과 더불어 오늘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치약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치아가 점점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치약에 숨겨진 위험한 성분들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선택한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연마제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치약에 포함된 연마제는 치아 표면의 범랑질을 점진적으로 깎아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얇아진 범랑질은 이러한 연마제에 더욱 취약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둘째, 미백 성분의 파괴력입니다. 눈부신 하얀 치아를 원하는 마음에 선택한 미백 치아. 하지만 이 성분들은 치아의 미네랄 성분을 용해시켜 치아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산화수소나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성분들은 장기간 사용 시 치아, 에나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줍니다. 고령자의 치아가 약해지는 원리나 구조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네랄 손실의 원리나 구조, 연마제와 강한 화학 성분으로 인한 범랑질 침식, 타액의 자연적인 제광화 능력 저하, 점진적인 치아 구조 약화, 만성 염증 유발의 원리나 구조, 자극적인 치약 성분으로 인한 잇몸 염증, 치아 앞부리 주변 조직의 방어력 감소, 치주 질환 위험 증가.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치약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합한 치약 선택 5가지 원칙. 첫 번째, 치아의 상아질이 마모되는 정도의 지수 확인. 치약의 연마도를 나타내는 상아질이 마모되는 정도의 지수를 70 이하로 선택. 높은 상아질이 마모되는 정도의 지수는 치아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 두 번째, 천연 성분 중심. 인공 화학 성분 최소화. 알로에, 카모마일 등 자연 추출물 함유 치약 선택. 항염증 및 치유 효과가 있는 성분 우선. 세 번째, 불소 농도 주의. 고령자는 과도한 불소 섭취에 주의. 1000뱀 이하의 저농도 불소 치약 추천.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선택. 네 번째, pH 균형 확인.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 치약 선택. 적절한 프로는 7에서 8 정도가 적정. 산성 치약은 범랑질 손상 가속화. 다섯 번째, 추가 기능성 성분.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구강 미생물 균형 유지에 도움되는 성분. 항산화 성분 포함. 여러분, 이제 치약 선택의 진실을 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은 근본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치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치아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경고이고, 때로는 호소이며, 때로는 아픔 그 자체입니다. 김할머니의 치아는 커피와 레몬차를 좋아하셨던 삶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즐기시던 산성 음료들. 그 음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부식제처럼 그녀의 치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박사님, 제 치아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산성 음식과 음료가 우리 치아에 미치는 영향, 그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치아의 방어막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입 안의 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입안 약산성은 중성인 7부근인데 커피나 와인 같은 음료를 마시면 약산성이 5.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치아의 범랑질이 녹기 시작하는 위험한 지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연약해진 유리를 세게 문지르는 것과 같죠. 범랑질의 경도는 순간적으로 30에서 40% 감소하며 기계적 마모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타액이 자연적으로 입 안의 약산성을 중화시키고 범랑질을 제광화합니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산성 잔여물을 제거하고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칼리성 음식으로 입 안을 중화시키세요. 우유, 치즈 같은 음식들은 입 안의 산도를 빠르게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 평생의 임상 경험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순간의 관리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치아는 우리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 안은 생명의 첫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 바로 침입니다.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살아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찾아온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죠. 그녀의 입 안은 마치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고 혀는 매끄러움을 잃은 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요. 그녀의 말에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묻어났습니다. 침의 놀라운 역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첫째, 면역 방어입니다. 침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항균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입 안의 유해 박테리아를 즉시 제거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호원처럼 우리 구강을 수문의 시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소화 기능입니다. 침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입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소화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셋째, 제광화 기능입니다. 침은 칼슘과 인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치아의 범랑질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마치 자연의 치과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의 위험성입니다. 고혈압약, 침 분비 감소 최대 50%, 항우울제 침 분비 최대 70% 감소, 항히스타민제 침 분비 최대 60% 감소, 이뇨제 심각한 구강 건조 유발, 구강 건조가 초래할 수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지주 질환 위험 증가, 충치 발생률 3배 상승, 입안 감염 위험 증가, 소화 기능 저하, 영양, 흡수 능력 감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강 건조 대응 5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관리, 하루 8잔 이상 물 섭취, 카페인, 알코올 제한, 습도 조절로 가습기 사용. 두 번째, 타액 자극, 무설탕, 저작검, 자극성 없는 사탕, 생강차, 계피차 등 천연음료. 세 번째, 구강 위생, 부드러운 칫솔 사용, 알코올 없는 구강 세정제, 정기적인 치과 검진. 네 번째, 영양 보충,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다섯 번째, 약물 관리, 주치의와 상담, 대체 약물 검토, 침 분비 촉진제 고려. 침은 우리 몸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작은 기적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의 비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이 말해주는 놀라운 진실. 입 안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였습니다.
처음 그의 입을 진찰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의 잇몸은 심각한 염증 상태였고 치아 사이사이 깊게 패인 부분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의 병력을 자세히 살펴보니 심장 질환, 당뇨병,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치주 질환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입 안의 염증성 박테리아가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놀라운 연결성을 밝혀낸 것이죠. 미국 심장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입 안의 염증이 혈관으로 퍼져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놀랍게도 치매와의 연결입니다. 최근 신경학 연구들은 구강 건강과 치매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뇌 조직에서 발견되는 염증성 박테리아의 상당수가 구강에서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최대 70%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입 안의 작은 염증이 어떻게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뇨병 환자와 치주 질환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당뇨병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구강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반대로 구강 감염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30%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연구가 말해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건강은 분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입 안의 작은 변화가 전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전신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제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관이 아닌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기억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치아를 통해 인생의 존엄성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거의 모든 일상을 포기한 상태였죠. 입 안의 통증과 염증으로 인해 가족들과 대화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천 방법을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치질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처음 제안했던 것은 하루의 양치 루틴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명순호 박사의 양치 매뉴얼. 그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그 첫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구강 관리. 이른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 안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밤새 말라있던 입 안을 깨우고 타액의 흠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치 연약한 꽃잎을 만지듯 부드럽게 치아와 잇몸을 케어해야 합니다. 강한 모의 칫솔은 잇몸에 상처를 주고 범랑질을 약화시킵니다. 칫솔질의 각도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45도 각도로 칫솔을 기울여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습니다. 마치 노련한 화가가 붓으로 캔버스를 다루듯
우리도 부드럽고 섬세하게 구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 후의 관리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치아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침 전 마지막 양치질은 그날의 모든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3개월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입 안의 염증은 사라졌고 통증도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과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그 축적된 관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양치질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선언입니다. 제 평생의 임상 경험이 말해줍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소중한 능력. 그 능력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입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